미국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더 보라 3170이 있습니다. 반도건설이 미국 시장에 처음으로 선보인 한국식 주상복합 아파트로 지난해 그랜드 오프닝 이후 미국 주택시장에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고 있죠. 더 보라 3170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닙니다. K주거 문화의 우수성을 미국에 알리는 천명이자 한국 건설 기술의 세계화를 상징하는 랜드마크입니다. 252세대 규모의 이 아파트는 현재 입주율 100%를 자랑하며 LA 한인타운 내 다른 주거시설들의 평균 입주율을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입주민의 70%가 한인이 아닌 현지 미국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한국식 주거 문화가 단순히 한인 커뮤니티에 국한되지 않고 미국 주류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성공을 이끈 더 보라 3170만의 특별함은 무엇일까요? 먼저 한국식 주거 문화의 핵심적인 요소들이 미국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최적화되었습니다. 온돌 난방 시스템, 중문 설치, 한국식 마루판 시공과 같은 기본적인 요소부터 방음에 최적화된 인테리어, 채광을 고려한 이중 블라인드까지 세심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반도건설은 목조 건물 특유의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조이스트 합판 일체화 공법을 적용했습니다. 여기에 층간소음제, 천장흡음제, 단열재 시공으로 이중 방음 처리를 했고 외벽 및 세대 사이 벽에는 특수 석고보드인 콰이어 트럭을 사용해 방음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이는 소음으로 인한 불편함이 많은 미국 아파트의 고질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혁신적인 접근법이었습니다. 수납 공간의 설계 역시 미국 주거 환경과 차별화된 요소입니다. 일반적인 미국 아파트는 입주자가 직접 수납 가구를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아파트는 드레스룸, 팬트리, 욕실 수납함, 신발장 등 다양한 수납 공간을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여기에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식기세척기 등의 가전제품을 빌트인 시스템으로 구비해주고 편의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보안 시스템 역시 기존 미국 아파트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130여 개의 CCTV를 설치하고 미국 아파트 최초로 전 세대의 디지털 도어락을 적용했으며 스문의 시간 경비를 배치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보안 시스템은 범죄율에 민감한 미국인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갔습니다. 워라밸, Work and Life Balance를 중시하는 미국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커뮤니티 시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미국 아파트 최초로 실내 스크린 골프 시스템을 도입했고 야외 수영장, 루프탑 라운지, 초대형 피트니스, 클럽룸, 대형 카페 공간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해 단지 내에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법적 요건의 2.5배가 넘는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해 환경 친화적인 면모도 갖추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요소들과 함께 더 보라 3170의 입지 조건도 성공 요인 중 하나입니다. LA 한인타운 중심에 위치해 동쪽으로 다운타운과 10분, 서쪽으로 베벌리힐스와 15분, 북쪽으로 헐리우드와 10분 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또한 주요 고속도로와의 연결성도 좋아 교통 편의성도 갖추고 있죠. 주변에 한인마트, 학교, 공원 등이 위치해 생활 편의성도 높습니다. 반도건설은 이러한 성공에 힘입어 두 번째 프로젝트인 더 보라 3020을 LA 한인타운 윌셔길에 착공했으며 2027년 초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뉴욕 맨하탄의 아파트 건물을 매입해 주거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타임스퀘어 리테일몰을 인수하는 등 미국 내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더 보라 3170은 단순한 주택 사업을 넘어 K주거 문화의 글로벌화를 선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의 성공은 한국 건설 기술과 주거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반도건설은 미국 LA에 더 보라 브랜드명을 적용한 처녀 세대의 대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제 저희는 더 보라 3170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K주거 문화가 어떻게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생생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단 클라크입니다. 38살 IT 개발자죠. 실리콘밸리에서 10년 넘게 일하다가 LA로 직장을 옮기게 됐습니다. 처음엔 정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캘리포니아 남부의 따스한 햇살과 푸른 바다,
그리고 뉴욕보다 한결 여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눈앞에 펼쳐질 것만 같았으니까요. 꿈에 그리던 LA에서의 새 출발. 가슴속에서 설렘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기대를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아파트 찾기가 이렇게 암울한 여정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첫날, 베벌리힐스 인근 아파트의 월세를 보고 심장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4,500달러. 숫자를 보는 순간 입에서 저도 모르게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실리콘밸리도 비쌌지만 LA의 괜찮은 지역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 꿈은 조금씩 현실에 맞게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비싼 지역은 포기하고 외곽으로 눈을 돌렸죠. 일주일 내내 아파트를 찾아다니며 점점 더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가격이 내려갈수록 시설은 더 낡고 관리는 더 엉망이었어요. 하루는 10군데가 넘는 곳을 방문했는데 발걸음이 무거워질수록 희망은 모래알처럼 빠르게 사라져갔습니다. 한 아파트에 들어서자 코를 찌르는 곰팡이 냄새가 확 밀려왔어요. 손가락으로 벽을 살짝 건드리니 습기 찬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창문은 제대로 닫히지 않아 찬바람이 스며들었고 발을 내디딜 때마다 바닥은 마치 신음하듯 삐걱거렸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LA의 자결하는 태양 아래 에어컨조차 없는 아파트들이 수두룩했다는 거였어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 천장 구석에 핀 검은 곰팡이를 보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가족과 살라는 건지. 그리고 그 순간 뉴욕에서의 10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벽이 종이처럼 얇아 옆집 부부의 말다툼 소리에 잠에서 깨던 밤들. 겨울이면 파이프에서 울리는 불길한 소음과 함께 갑자기 끊기는 난방. 엘리베이터가 고장나 어두운 계단을 더듬어 올라가던 날들. 가슴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LA에서도 똑같은 악몽이 되풀이될 것인가. 게다가 더 비싼 가격에 말이죠. 딸 올리비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6살배기 올리비아는 아토피와 비염으로 늘 고통받았어요. 밤마다 가려움에 울며 깨는 딸을 품에 안고 달래던 순간들. 공기질이 안 좋은 곳에서는 증상이 더 심해지곤 했죠.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깨끗한 환경을 찾아야 했습니다. 낙담한 채로 호텔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LA의 화려한 풍경이 무색하게 느껴졌어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는 산산조각 났고 이대로 다시 실리콘밸리로 돌아가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때 제니퍼가 한국식 아파트가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더 보라 3170,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아파트라고 했습니다.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미국의 한국식 아파트라니요. 그건 마치 뉴욕 맨해튼에 한옥마을이 있다는 말처럼 황당하게 들렸거든요. 그런데 제니퍼가 보여준 사진들은 이전에 본 어떤 아파트와도 달랐습니다. 햇빛이 쏟아지는 깨끗한 로비, 에메랄드 빛으로 반짝이는 수영장, 고급스러운 커뮤니티 공간. 의심은 잠시 호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한인타운이라는 말에 여전히 망설여졌어요. 그곳에서 백인 가족인 저희가 어울릴 수 있을지,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 불안했습니다. 올리비아의 건강을 생각하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공기청정 시스템, 좋은 난방, 층간소음 방지 시스템. 모두 딸에게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실망스러운 아파트들만 보다가 작은 희망의 불씨가 생긴 느낌이었어요. 알았어. 내일 가서 한번 보자.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마음 한구석에선 여전히 의구심이 꿈틀거렸습니다. 어차피 다른 곳들처럼 실망하게 되겠지.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거라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LA 한인타운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따라 운전하면서 주변을 둘러보니 한글 간판들이 시야를 가득 채웠어요. 낯선 언어와 문화에 둘러싸인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리는 생각보다 활기차고 깨끗했어요. 한인마트, 식당, 카페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죠. 가슴속 의구심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내비게이션 안내와 함께 차를 세웠습니다. 제 앞에 나타난 건물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어요.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압도적이었거든요.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현대적인 디자인의 고층 건물. 이전에 봤던 어떤 아파트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련되고 고급스러웠습니다. 주차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어요. 쾌적하고 밝은 조명이 공간을 환하게 비추고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첨단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미국 아파트 주차장에서 흔히 느끼던 불안감과 어둠은 온데간데 없었죠. 마치 고급 호텔에 들어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로비에 발을 들이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고급 호텔의 웅장함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은 마치 거울처럼 저의 놀란 표정을 비춰냈고, 은은한 조명은 따스한 황금빛으로 공간을 감싸고 있었죠. 일주일 동안 봐왔던 낡고 칙칙한 미국 아파트들의 기억이 마치 흐릿한 꿈처럼 희미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발걸음이 저절로 가벼워졌어요. 손가락으로 버튼을 누르자 부드러운 진동과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미국 아파트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없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대신 은은한 우드 향이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작은 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매일 맡게 될 공기의 질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은 가슴을 설레게 했죠. 모델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올리비아가 작은 탄성과 함께 안으로 달려갔어요. 그 순간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또 다른 문이었습니다. 미국 아파트에선 볼 수 없었던 중문. 이중으로 설계된 입구는 마치 외부 세계와 내 가족만의 안식처를 명확히 구분짓는 경계선 같았습니다. 신발을 벗고 실내로 들어서는 순간 온몸으로 느껴지는 변화에 가슴이 떨렸어요. 차갑지 않고 묘하게 따스한 마루바닥이 발바닥을 감싸 안았습니다. 햇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는 마루 위로 발자국을 남기며 걸을 때마다 이상한 안정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온돌 시스템이라는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은 단순한 따뜻함을 넘어 한겨울에 반팔만으로 생활이 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올리비아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맨발로 거실을 뛰어다니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뉴욕에서 그리고 LA의 다른 아파트들에서는 항상 긴장하고 불편해하던 올리비아였는데 아이의 웃음소리가 이렇게 밝고 순수하게 들린 적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발걸음을 옮기자 창문을 통해 쏟아지는 햇살에 눈이 부실 거라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눈부심 없이 따스한 빛만이 공간을 채웠어요. 특수 제작된 이중 블라인드가 직사광선은 차단하면서도 자연광은 그대로 들여보내는 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섬세한 배려에 가슴 한켠이 뜨거워졌어요. 벽에 설치된 작은 패널을 보는 순간 IT 개발자로서의 호기심이 폭발했습니다. 스마트홈 시스템, 손가락 하나로 조명, 온도, 환기 시스템까지 모두 제어할 수 있다니. 실리콘밸리에서도 보기 힘든 첨단 기술이 이렇게 완벽하게 주거 공간에 녹아들어 있다는 사실에 경외감마저 들었어요. 주방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또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빌트인 냉장고, 식기세척기, 오븐, 인덕션 쿡탑까지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주방은 마치 미래에서 온 듯했어요. 미국 아파트에선 기본 가전이라곤 오래된 냉장고 하나가 전부였던 기억이 무색하게 이곳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욕실로 이동하자 청량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깨끗한 타일, 넉넉한 수납 공간, 최신식 설비들. 무엇보다 샤워부스의 수압을 확인했을 때 느껴진 만족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뉴욕에서 물줄기가 실처럼 나와 씻는데 2배의 시간이 걸렸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침실로 향하며 무의식적으로 벽을 두드려봤습니다. 놀랍게도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어요. 특수방음 처리된 벽은 마치 외부 세계와의 단절을 선언하는 듯했습니다. 조이스트 합한 일체화 공법이라는 생소한 이름의 기술이 가져다준 이 고요함은 그동안 이웃의 소음에 시달려온 저에게 천국과도 같았어요. 옷장을 열었을 때의 놀라움은 또 달랐습니다. 드레스룸처럼 넓고 체계적으로 구성된 공간은 마치 저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듯했어요. 미국 아파트에선 옷장 내부를 직접 꾸며야 했던 번거로움이 무색하게 이곳은 모든 것이 완비되어 있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오는 길, 창가에 서 있는 올리비아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햇살을 받아 금빛으로 빛나는 아이의 머리카락, 창문 너머로 펼쳐진 LA의 탁 트인 스카이라인. 그 순간 올리비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여기선 숨쉬기가 편해. 아이의 한마디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불편했으면 이제야 숨쉬기 편하다는 말을 할까?
미안함과 안도감이 뒤섞인 감정이 가슴을 꽉 채웠습니다. 커뮤니티 시설을 둘러보는 동안 제 마음속 의구심은 점점 녹아내렸어요. 야외 수영장의 에메랄드빛 물결, 도시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루프탑 라운지, 최신 장비가 가득한 피트니스 센터, 그리고 미국 아파트에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실내 스크린 골프장까지. 이 모든 것이 제 일상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 보라 3170을 나서는 순간, 저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처음 느꼈던 의구심은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이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만이 남았습니다. 한인타운이라는 문화적 차이에 대한 불안감도 어느새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주거 공간은 단순히 잠을 자는 곳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더 보라 3170은 단순한 아파트가 아닌 제 가족에게 새로운 삶을 약속하는 희망의 공간이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던 날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더 보라 3170의 일원이 된다는 기대감과 한인타운에서 과연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뒤섞여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 중 하나였죠. 이사 첫날, 도어락의 환영 멜로디가 울려 퍼지며 우리 가족을 맞이했습니다. 열쇠 없이 지문만으로 문이 열리는 신기함에 올리비아는 계속해서 문을 열었다 닫았다, 장난치며 키득거렸어요. 그 작은 웃음소리가 새 집의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짐을 풀며 가장 먼저 느낀 것은 풍부한 수납 공간이었어요. 뉴욕과 LA의 다른 아파트에서는 물건을 놓을 곳이 부족해 항상 좁고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마치 마법처럼 모든 물건이 제자리를 찾아갔고 집 안은 놀랍도록 넓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첫밤, 침대에 누웠을 때 이상한 고요함이 느껴졌어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미국 아파트에서 늘 들리던 파이프 소리, 이웃의 발자국 소리, 창문 너머로 들어오던 도로 소음이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이 고요함에 적응하는데 며칠이 걸렸습니다만 그 후로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깊은 수면을 취하게 되었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우리 가족의 삶은 눈에 띄게 변화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올리비아의 건강이었어요. 밤마다 기침으로 깨던 아이가 이제는 새벽까지 꿈속에서 평온하게 숨을 쉬었습니다. 아토피로 붉게 일어나던 피부도 점점 맑아졌어요. 의사는 공기질의 개선과 스트레스 감소가 주된 이유라고 했습니다. 여보, 올리비아 얼굴 봐. 이렇게 편안하게 자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아. 제니퍼의 속삭임에 가슴이 찡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불편했으면. 내 아이가 겪었던 고통을 이제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온돌 난방의 편안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따스함은 단순한 열기가 아니라 마치 대지의 포근한 품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맨발로 바닥을 밟는 순간에 그 감각이 하루를 환하게 밝혀주었죠. 뉴욕에서는 겨울만 되면 발끝이 얼어붙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불편함과 영원히 작별했습니다. 스마트홈 시스템은 IT 개발자인 저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했어요. 출근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블라인드가 올라가고 제가 퇴근할 시간에 맞춰 에어컨이 켜져 있었죠. 음성 명령으로 조명을 조절하고 스마트폰으로 현관문, 방문객을 확인하는 일은 마치 미래에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에단, 이게 정말 아파트야? 마치 리조트에 사는 것 같은데. 한 달 후 처음으로 집들이를 했을 때 실리콘밸리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 마이클의 말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놀라움을 보며 작은 자부심이 피어올랐어요. 처음 한인타운 아파트를 선택했다고 했을 때 의아해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부러움의 눈길을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사람의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직장 동료 중 일부는 여전히 의구심을 감추지 못했어요. 한인타운이라 괜찮아? 영어는 통해? 식당이나 상점에서 소외감 같은 건 없어? 이런 질문들이 종종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같은 걱정을 했었기에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살아보니 그런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한인타운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활기찬 지역이었고 주민들은 매우 친절했어요.
게다가 더 보라 3170의 입주민 중 70%가 저처럼 한인이 아닌 다양한 인종의 미국인들이었습니다. 가장 예상치 못한 반응은 이후 토마스에게서 왔어요. 50대의 베테랑 변호사인 토마스는 처음 저희 가족을 보았을 때 다소 냉담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피상적인 인사만 나눌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커뮤니티 센터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난 솔직히 처음엔 의아했어요. 한국 회사가 지은 아파트가 과연 얼마나 좋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이건 미국 아파트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토마스의 솔직한 고백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뉴욕에서 30년 넘게 살아왔고 비싼 아파트에 살았음에도 늘 불만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더 보라 3170을 알게 되어 입주했는데 이제야 제대로 된 집에 사는 기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실내 스크린 골프장은 특히 토마스와 제가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주말마다 함께 라운드를 돌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가까운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스크린 골프를 즐기면서 직접 골프장에 가는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었고 육아로 바쁜 제니퍼에게 큰 도움이 되었죠. 루프탑 라운지에서의 저녁 시간도 특별했습니다. LA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며 와인 한 잔을 즐기는 여유. 이전의 삶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상의 사치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다른 입주민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커뮤니티가 형성되었고 한인타운이라는 이국적인 환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에단, 우리 정말 이사 잘한 것 같아. 이 아파트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어느 저녁 제니퍼가 말했을 때 깊이 공감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보라 3170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닌 우리 가족의 행복을 지켜주는 보금자리가 되어갔습니다. 이전에 느꼈던 불안과 불편은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안정감과 편안함이 자리 잡았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제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더 보라 3170이 화제가 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의구심을 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방문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1명, 2명 집에 초대할 때마다 그들의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이건 호텔 아니야. 미국 아파트랑 비교가 안 되네. 그렇게 입소문이 퍼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고 지인 중 몇몇은 실제로 입주 신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LA로 이직을 고려하던 친구는 더 보라 3170 때문에 결정을 내렸다고 말하기도 했죠. 미국에서의 삶은 항상 내 집 마련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더 보라 3170에서 지내면서 깨달은 것은 집의 소유 여부보다 삶의 질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었어요.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 최신 시설과 커뮤니티의 소속감, 그리고 가족의 건강.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이제 LA에서의 새로운 삶은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 더 보라 3170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한국식 아파트에 대해 가졌던 의구심은 이제 웃음거리가 되었고 때로는 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한국식 주거 문화의 우수성을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알고 있어. 한국에서는 이런 스마트홈 시스템이 벌써 수년 전부터 표준이었대. 저도 모르게 한국식 아파트의 전도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은 단순한 만족을 넘어 미국의 주거 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주었어요. 요즘 한국 아파트 문화가 미국 현지 고소득 젊은 층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볼 수 없던 각종 커뮤니티 시설과 혁신적 주거 설계가 MZ세대들에게 인기가 많죠. 입주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면서 통계적으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더 보라 3170의 입주율은 100%를 달성했고 대기자 명단은 점점 길어졌어요. 미국의 다른 임대 아파트들이 80% 정도의 입주율을 목표로 삼는 것을 생각하면 이는 정말 믿기 힘든 성과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반도건설은 두 번째 프로젝트인 더 보라 3020의 착공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윌셔길에 위치한 이 새로운 아파트는 더 넓은 규모와 더 혁신적인 시설을 갖추게 될 거라고 했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뉴욕 맨해튼에서도 더 보라 시리즈를 시작할 계획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LA의 다른 건설사들도 한국식 설계를 도입하기 시작했고 온돌 난방, 디지털 도어락, 중문 설치 등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급기야 미국의 고급 주택 건설사들은 한국의 건축 전문가들을 영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묘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웠던 선택이 이제는 미국의 주거 문화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물결의 일부가 되었으니까요. 더 이상 저는 한인타운에 사는 미국인이 아니라 미래형 주거 공간에 사는 선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올리비아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좋아졌고 제니퍼는 커뮤니티 내 요가 클래스의 강사가 되었으며 저는 직장에서도 더 높은 생산성을 발휘하게 되었어요. 주거 환경이 이렇게까지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에 매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한국식 아파트는 미국에서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하나의 운동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K주거 문화라는 용어가 부동산 업계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기 시작했고 많은 미국인들이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찾아 한인타운으로 몰려들었죠.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미래의 미국 아파트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모습일 거예요. 이것이 제가 한국식 아파트 더 보라 3170에 살게 된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이사가 아닌 미국의 주거 문화를 바꾸는 큰 변화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저는 이 변화의 한가운데서 매일 아침 온기가 느껴지는 바닥을 밟으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최근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뉴스가 많지만 이런 와중에도 해외에서 한국 건설사가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더욱 자랑스럽고 뿌듯하네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사연을 읽어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